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09쪽입니다. 209쪽. 제5절 금지행입니다. 자, 법조문 209쪽에 있는 법조문을 우리가 쫙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조 1항하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누구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에요. 자, 1호에 가보니까 몇 조 앞에 거는 뺄게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밑줄.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밑줄. 자, 2호. 몇 호는 빼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땡땡하고 두 글자를 적습니다. 협조. 협조. 자, 3호에 갈게요. 3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우리 조금 아까 배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할 때 여기를 밑줄 긋습니다.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할 때 금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호.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밑줄. 거짓된 은행 밑줄. 거에다가 동그라미. 자, 5호 갈게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자, 여기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밑줄.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밑줄. 그리고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때 직접 거래 밑줄. 그리고 직에다가 동그라미. 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때 쌍방을 대리 밑줄. 그리고 쌍에다가 동그라미. 7호 가겠습니다. 탈세든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에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조작 밑줄. 부동산 투기 조작 밑줄. 그 다음에 투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8호에 가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8호에 가보면 부당이란 글자가 세 군데나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부당. 자, 세 번 부당이란 글자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아무고 세 개다 동그라미 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9번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게 9호의 단체에다 동그라미.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입니다. 33조 1항은 누구가 해당이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자, 그 다음에 2호를 갑니다. 2호. 누구든지 밑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방해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가 땡땡하고 빈칸에다 5글자를 적을 겁니다. 분여해 담합. 분여해 담합.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은 누구만 해당이 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만 해당이 돼요. 근데 33조 2항은 누구로 시작해요? 누구든지. 그럼 일반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책을 한 장을 넘겨요. 자, 책을 한 장을 넘기면 자,
자, 우리 교재에 210쪽에 양갈로 2번을 잠깐 볼게요. 양갈로 2번 잠깐 볼게요. 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걸 잠깐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양갈로 2번에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누구든지 행정형벌, 관리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는 상대적 등록 취소는 저절로 업무 정지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 받냐면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에 제가 그리는 요 박스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지행위라는 걸 배워요. 이 금지행위라는 걸 배우는데 이 금지행위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책을 읽을 거에 의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매매 협조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그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쌍투, 부당, 단체, 방해. 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거꾸로 가보면 거금, 매매, 협조, 증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가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이쪽에 있는 거금, 매매, 협조를 하다가 잡히면 야는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쪽에 있는 증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를 하다가 잡히면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받는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소공인은 뭐를 받냐면 자격 정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받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병과라고 그래요. 요 박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요 박스를.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그릴 때는 너무 적은 장소에 그리면 나중에 가면 무슨 글자인지도 몰라요. 그쵸? 좀 넓은 데를 잘 찾아서 잘 적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자, 요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이 수업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지워진단 말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 아, 그 이따가 하라고. 이따가 좀 그만 적고. 아니, 안 지울 거란 말이야. 나봐. 자, 지금 그것만 계속.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면 저 좌측에 가보면 거금 매매 협조가 있죠. 그러니까 행정형벌이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많은데 그 안에 거금 매매 협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여기에 가보면 증직 쌍투 부당 단체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밑으로 나가 개업공인중개사 뭐가 돼요? 행정처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취. 자, 여기에 상취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외울 텐데 오늘 그냥 요거는 여기 원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적는 거 의미 없어요. 다음 주에 이거 유인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워보면 3, 보, 겸, 공, 2, 6, 금, 미달, 조직할 건데 요 금이 뭐냐면 이게 금지.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뭘 받아요? 자격 정지를 받아요. 그럼 자격 정지에 가보면 자격 정지 사유가 설, 금 이렇게 돼 있어. 요 금이 뭐라고? 금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금지 행위는 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조 전체의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개별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내용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행동은 뭐가 남았냐면 개별적인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210쪽에 새카만 네모 2번이에요. 자, 새카만 네모 2번. 210쪽. 자, 양갈로 1번에 중개의 대상물의 매매를 업하는 것. 자, 이게 중개의 대상물의 매매업을 밑줄. 중개의 대상물의 매매를 업 밑줄. 자, 앞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매매 동그라미. 자, 우측에 왔어요.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에 가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땡땡하고 협조. 땡땡하고 협조. 211쪽 협조. 자, 그 다음에 3번. 사례, 정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이걸 갖다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밑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밑줄. 그리고 여기에 금자에다 동그라미. 금자에 동그라미. 자, 한 장을 넘겨요. 한 장을 넘겨요. 양갈로 4번. 당해 중개의 대상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밑줄. 거짓된 은행 밑줄. 자, 거자에다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는 지금 순서만 다르지만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금, 매매, 협조. 이거는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받는 행정형벌은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13쪽 갈게요. 213쪽. 양갈로 5번.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자, 여기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밑줄. 자, 그리고 정자의 동그라미. 자, 양갈로 6번으로 내려옵니다. 양갈로 6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때 직접 거래 밑줄. 그리고 직에다가 동그라미. 자, 옆에 쌍방을 대리 밑줄. 쌍방을 대리 밑줄. 쌍에다가 동그라미. 자, 한 장을 넘겨요. 한 장을 넘겨요. 양갈로 7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밑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밑줄. 그리고 투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양갈로 8번.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똑같은 글자가 3번 나와요. 부당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부당에다가 동그라미. 자, 양갈로 9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하는 행위. 단체의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가 어디냐 하면 정직, 쌍투, 부당, 단체. 그럼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요 밑에 방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게 거금, 매매, 협조, 정직, 쌍투, 부당, 단체는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만 해당이 된다는 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당연하게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그럼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그 밑에 거 남은 거예요. 자, 새카만 네모 3번에 누구든지의 금지 행위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자, 요게 누구든지의 금지 행위는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요걸 누구라고 기억하자 그랬냐면 부녀의 담합. 부녀의 담합. 부녀의 담합. 일반인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는 어디에 치라 그랬느냐면 세 번째 줄에 가면 방해.
세 번째 줄에 방해. 박스 위에 있는 세 번째 줄에 뭐예요? 방해. 방해. 그래서 요 방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책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 뭐의 순서대로 가느냐면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요쪽에 있는 것만 순서만 좀 바뀌어요. 요거는 순서가 똑같아. 요것만 4개만 순서가 바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자체는 정말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정도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금, 매매, 협조에. 자, 그러면 요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거짓된 언행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등은 여기 있는 매도나 매수, 즉 일반인에 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적게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이 알고 있는 요 사람들이 매도나 매수 의뢰인한테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이 뭐냐고 그걸 예를 어떻게 다 들어? 그냥 글 읽어보고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개발 안 되는데 개발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가격이 10억짜리인데 15억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일반인한테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거짓된 언행이에요. 그로 인해서 의뢰인들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는 뭐라고? 거짓된 언행. 자, 요 금을 공부 잘못해서 금은 금지행위라면 골 때려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뭘 배워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중에서 우리는 요 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금은 뭐냐면 초과 금품 수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초과 금품 수수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조금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보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거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뭐도 안 되느냐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봐요. 아까 4억짜리에다가 0.4%면 160만 원을 각각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매도야 매수한테 가서 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안 먹혀. 법정보수밖에 안 준대. 그리고 잔금 치는 날 뭐를 들고 왔냐면 과자를 들고 왔어. 한 개를 들고 왔고 한 박스를 들고 왔어. 큰 거. 이것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 왜? 과자도 계산하면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언제까지 안 되냐면 시험 칠 때까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과 금품 수수.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금자가 금쟁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이 뭐예요? 금쟁이. 금쟁이 중에 요 금은 뭐냐면 초과 금품 수수. 자, 요 매매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 둘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와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와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자, 여기는 매매업은 뭐냐면 요 대상물이 중개의 대상물인데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물건을 막 사들이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갖고 있으면 이론상 올라야 돼? 내려야 돼? 올라야 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올랐다 그래야지. 그 올라갖고 막 파는 거야. 한 개 팔아서 1억씩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벌어갖고 평생 벌 거 다 버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개인은 좋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못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지 중개의 대상으로 매매를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해당되는 게 여기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 자, 그런데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풍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글자다. 그죠? 세 글자. 뭔지 알죠? 그죠? 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수십만 개를 사들였어. 잡혔어.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공인중개사법에 처벌을 받는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이야. 이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아니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업을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중개 대상물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래도 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번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또 묻잖아. 한 번 하면 업 아니라는 건 이해가 돼.
그럼 2번 하면 업이에요? 3번 하면 업이 돼요? 그런 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 번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협조예요. 자, 협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정보가 없고 물건이 없으면 옆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을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여기에 금지행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협조하면 안 되냐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협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라는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거금 매매 협조를 4글자로 말하면 여기 뭐예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인데 받는 행정형벌이 뭐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이를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로 가요. 자, 그럼 이제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이렇게 가요. 자, 요 증은 뭐냐 하면 요 증은 여러분들 교재가 어디 있는지는 그래도 대충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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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쪽. 제일 위에 가니까 양갈로 5번. 그쵸? 요거예요. 자, 여기에 가보니까 아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뭐에 관한 거냐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를 갖고 요 정서를 매매를 해도 안 되고 교환을 해도 안 되고 이거를 매매를 업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따라 적었으면 안 돼요. 자, 입주자 저축 정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입주자 저축 증서를 뭐한테 쓰는 거예요? 분양받을 때 필요한 거죠. 이거를 A와 B 사이에 중개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이걸 뭐라고? 정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로 매매를 업으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서를 사거나 파거나 교환하거나 매매업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게가 달라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분양권은 정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여기면 뭐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아. 여기 몇 사람만 대답 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만 깜빡깜빡. 안 들어봤을까? 분양권을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 거래를 하시고. 봐요. 어떤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그걸 우리 배운 단어로 표현을 해야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그분 당연하게 정서가 아니죠. 중개 대상물인데 무슨 정서야? 이해됐죠? 네. 이거는 특정 동호서가 결정된 걸 분양권이라 한다 그랬잖아. 이건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의 느낌이 왔다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직접 거래. 자, 이 직접 거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직접 거래는 다른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뢰인이 하나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야만이 뭐가 시작이 되면 직접 거래가 시작이 돼요. 자, 매수 의뢰인이 하나 사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것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이게 뭐냐면 직접 거래.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의뢰인과는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임대차도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팔러 온 사람이나 사러 온 사람하고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자, 이따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심코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아니 여기가 내가 꼭 필요한 땅이야 라고 해서 띵동 해서 이거 내한테 파세요 라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의뢰는 상대방이 팔로 왔거나 사러 온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띵동한 거는 상대방 의사하고는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갔잖아. 그럼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되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의뢰인에는 소유자와는 당연하게 안 되겠죠. 소유자의 대리인과도 안 돼요. 소유자의 일을 맡아는 수임인과도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돼요. 별 문제 없죠? 네. 자, 그런데 요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 집이 4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여기 있는 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해본 결론의 결과에 이걸 갖다가 4억 4천이라도 빨리 팔고 싶다라고 여러분한테 팔아달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무 생각이 안 들으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고 4억짜리 집을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금액이 죄송해요. 3억 4천. 아, 그래서 조용히 했구나. 자, 3억 4천에 팔로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사람도 아니죠. 6천만 원이나 싼데 아파트는 아무리 급매를 하더라도 이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의뢰인이 여러분한테 팔아달라는 걸 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에 걸리냐면 직접 거래. 그럼 안 걸리면 어떠냐고? 그뿐이죠. 그건 내한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이게 잡히면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면. 이게 직접 거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봤다라고 해서 이거 사도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법은 항상 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항상 하는 거 뭐만 얘기하느냐면 법이 있는 얘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기는 음차 의뢰인이 와서 소장님 전셋집 하나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들이 집이 여러 동이 있어서 여러 채가 있어서 하나가 딱 만기가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면 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돼. 이게 뭐라고? 직접 거래. 이게 직접 하다가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사고 싶은 생각이 지금 꿀떡 같아. 꿀떡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못 사겠어. 그래도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공부를 그만 해갖고 고생했는데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자격 취소되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주 절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야 친구야 이렇게 싼 집이 나왔는데 야 니 대출이라 받아 이거 좀 사라. 그 대신 네가 이거 사는 순간에 또 워낙 싸게 샀으니까 내한테 수수료는 좀 알아서 챙겨줘. 내가 좀 챙겨주겠다. 그렇죠? 6천만 원이나 싸게 샀는데. 제일 잘하는 건 중개보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고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영업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사람이 사면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물건 사도 직접 거래 해당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 직접은 의뢰인하고 직접 했는데 요는 소개를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거나 파는 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 명의로 이거를 취득하는 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못 사. 근데 여러분들 배우자 이름으로 사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배우자 없는 나는 어떡하라고? 권력을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전셋집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배우자 이름이라면 계약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으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의뢰인과는 매매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됩니다. 그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수임인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왕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왕단골.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방대리로 갑니다. 자, 이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뭐 어려운 그런 대리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상적으로 통상 계약서를 쓰려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3명이 앉아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도인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해준 거. 법적으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요건을 갖춰서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수 의뢰인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위임을 하면 계약서를 누구가 쓴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리예요? 이게 쌍방대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뭐 갖추고 말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뭐 없고 이런 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요 말 안에 쌍방을 대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쌍방 대리가 금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무슨 대리는 괜찮으면 일방 대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쌍방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금지 행위예요. 쌍방 대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쌍방 대리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투는 뭐냐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여기 있는 이 한글을 읽다가 보면 투기 조장은 거의 한글 안에 투기를 조장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 미등기 전매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가야 되는데 A에서 D로 바로 붕 날아가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안 하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뭐냐 하면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두 번째, 권리 변동이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자, 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배웁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된 기간 안에 전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히면 뭐가 되냐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투기를 조장해요. 자, 요 부당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부당이란 글씨가 3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한 거 내가 기억하라고 부당의 동그라미를 3개 쳤는데 나중에 가면 부당 글씨가 1개만 나와서 이거는 부당한 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가 다 나와도 되고 1개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예가 되느냐 하면 이 예를 살짝 한번 보면 우리 교재 215쪽이에요. 자, 215쪽. 자, 중개 대상물의 시세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거래 등을 통해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런 사례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부당이란 글자가 나오는 순간에 이건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가 이제 임야인데 임야는 사실 이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여기가 원래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여기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해서 이 땅은 옆에 있는 땅, 요 땅보다도 위치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좀 더 싸고 경사도가 더 난데 더 싸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거래가 되게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법이 바뀌어서 이게 사례 같은 내용 정도는 하지 않고 원문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가 된 것처럼 꾸민다. 제가 이거 거래가 안 됐는데 거래가 된 것처럼 꾸몄잖아. 이런 거는 여기에 부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갈게요. 단체를 구성하여 그래서 자, 이 단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임야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이게 이제 택지지구가 개발된 곳이에요. 택지지구가 개발되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누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쪽하고 여러분들하고 뭔가가 조금 이제 의가 상했나 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계림의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1회부터 여러분들까지 합치면 여러 수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사람들이 모임이 결속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되어 있어갖고 요쪽에 있는 땅은 중개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처럼 움직여요? 단체처럼. 이해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만 기수별로 공동중개를 하고 다른 학원 출신이나 온라인으로 공부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보면 여러분들이 뭐처럼 보여? 단체. 법적으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단체. 이거 읽어보면 실제로 요 마디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동일한 거래 정보망 이용, 친목회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는 물건의 정보를 제한하거나 친목회원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론상 그렇다고요. 이게 잡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단체 구성.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정직상투 부당 단체 방해는 뺐다고 아직 안 왔어. 그럼 요건 뭔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거금 매매 협조 정직상투 부당 단체까지는 위반하는 사람이 누구만 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등만 해당이 되는 거야. 일반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방해라는 것은 요 33조 2항은 요거는 이제 방해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누구가 해당되면 누구든지. 그럼 쉬운 말로 누구냐면 일반인이에요. 그 일반인을 우리가 뭐냐고 기억하자면 분여해 담합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여해서 어떤 거를 담합하는지를 알면 이게 방해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여해 담합에 해당되는 것이 박스 안에 가면 5개가 나와요. 이것만 설명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만 볼게요. 두 번째 거. 215쪽에 박스 안에 2번. 안내문. 자, 안내문이 뭐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유인물 나눠주는 걸 안내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야에서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PC마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내문.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뭐냐면 커뮤니티. 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채팅방 만들죠. 그죠? 카톡방을 만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끼리 카페를 만든지 밴드를 만든지 오만때만 걸 만드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에 잘 듣는 개업 공인중개사면 물건을 밀어주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물건을 주지 않는. 법적으로는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가볼게요. 양갈로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여러분들끼리 안내문이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집 10억 이하로 팔지 말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방해. 이 방해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분여해.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이 처벌을 받기는 받는데 이쪽에 있는 처벌은 뭘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야 돼. 다시. 자,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금지행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3번. 다음 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 한 개가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걸로 써. 다음 중에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럼 4개는 나오고 1개는 여기 있는 글자 중에 4개는 나오고 1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는 박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한 4개쯤 지문을 넣어놔놓고 다음 중에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이게 시험 문제가 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느냐면 저쪽에 활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는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가 나와야 돼.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거금 매매 협조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거 저기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걸로 가보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잘못하면 뭐를 받느냐 하면 자격정지를 받아요. 그래서 자격정지의 사유에 가면 뭐가 냐면 이인, 설, 개, 금 하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인, 설, 설, 개는 나와야 돼. 금지행위는 금지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요 방에는 일반이니까 빼야 돼요. 여기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중에 1개가 나오면 이게 뭐라고? 금지행위. 그래서 소공이가 뭘 받는다고? 자격, 정지. 이해가 돼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 중학교 1학년에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이에요. 한 개를 대입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되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뭘 받아요? 상취. 자, 그러면 상취를 외워보면 저게 글씨가 되어 있다고요. 삼보겸 공이이육 금미달 조지캔데 금이 뭐냐면 금징. 금징에 금징이로 넣지 않고 뭐를 넣느냐면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금 매매 협조 정직 상투 부당 단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일반이니까. 그러면 요걸 넣었을 때 저게 뭐라고요? 금징이. 저게 금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돼요? 상취.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징이는 공부 다 했어요.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오늘 요걸 한번 진짜로 이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형벌을 찾아가서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271쪽으로 갈게요. 271쪽. 자, 271쪽에 딱 중간에 보면 박스가 예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271쪽. 자, 거기에 가보니까 박스에 가니까 세 글자가 눈에 보이죠? 뭐라고? 행정벌. 자, 행정벌은 뭐와 뭘로 나누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저 위에 있는 그림 저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시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먼저 그 밑에 가서 양갈로 1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71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자, 옆에다 땡땡하고 땡땡.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무자의 동그라미. 무자의 동그라미.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2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예요. 부자의 동그라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뭐요?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증.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증. 이해되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요. 자, 동그라미 4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어디에? 직. 자, 거래 당사 쌍방할 때 돼요? 쌍. 자, 그럼 여기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쵸? 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투.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하면 이제 대충 떠올라야지 뭐예요? 부당. 이게 눈에 이거야. 부당 중에 한 개가 나와도 부당에 들어가지만 이게 3번 나온다는 걸 느낌을 가지라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를 구성해서? 단체. 자,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언어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뭐 하는 거야? 방해. 자, 옆에 땡땡하고 분야의 담합. 느낌을 가지라는 거야. 분야의 담합.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여기에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앞에 뭐만 붙느냐면 무부만 붙어요. 무부만. 무가 뭐라고? 무등록. 부가 뭐라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그럼 우리가 자, 이쪽으로 와요. 자, 이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에 뭐가 들어가면 무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10줄, 1줄, 2줄, 3줄, 4줄, 5, 6, 7, 8, 9, 10개 중에 한 개는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하면 뭐라고 외운다고요?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요거 10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걸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10개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다 10개를 공부한 요거 확실하게 공부했어요. 자, 이제 요 공부를 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교재가 다시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다 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책을 넘겨서 218쪽을 갖다 놔야 돼. 218쪽. 218쪽.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다음 주에 배우는 큰 내용이 공인중개사협회를 배울 거예요.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게 지도감독이에요. 이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요게 이제 요 행정처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행정벌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공인중개사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가 어디를 나가야 되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자, 우리 교재 285쪽에 285쪽. 285쪽.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주에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몇 월이 끝나냐면 2월이 끝나. 그러면 3월이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1페이지로 다시 가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요번 1, 2월 달 과정에서 공부를 못 하냐면 실무 과정은 공부를 좁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무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실무는 공인중개사법만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 공법, 예를 들어서 등기법, 지적법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3, 4월 달 과정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한테 뭐를 하라고 이 얘기를 또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를 외워오셔야 되냐면 요게 요 10줄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돼요. 거기에다가 무부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이런 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요걸 외워야 그 다음 단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하실 때 요 자료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자료를 여러분한테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써보는 것이지 정리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써보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